지질공원 해설사 프로그램 개발 3차 시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 상품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탐험가 문경수입니다. 지질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존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지질공원 타이틀이 대중에게 문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자생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지질공원과 연계된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여행, 숙박, 교육,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에 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서 기존 상품과 차별성을 가진 상품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전 여행상품 기획안 작성. 실전 여행상품 기획안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질공원을 상품화한다라고 하면 여행상품을 흔히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질공원을 바탕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게 꼭 여행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질공원 자체가 킬러 컨텐츠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사례를 조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호주에서 지질학이나 천문학을 주제로 한 이 탐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한 10년 넘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재미난 일은 뭐였냐면 저희 여행사 고객의 약 70%가 유럽, 미국,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맥락이냐? 아무래도 이런 나라들이 과학 대중화가 많이 확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거의 준과학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패키지 여행을 따라가서 관광지나 카페에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룡학자가 돼서 공룡 화석도 한번 발굴해보고 또 내가 천문학자가 돼서 직접 은하수나 오로라를 관측해보고 싶은 이런 능동적이고 좀 참여하고 싶어하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주로 이분들은 지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결국 기업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 범위에서는 새로울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낯선 환경에 나를 노출을 시키면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실제 현업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결국 제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자연 탐험을 통해서 얻은 이야기나 자료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 지질공원들도 다양한 그 컨텐츠나 서비스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겟을 설정하는 겁니다. 과연 이 상품을 누가 구매할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이 타겟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근데 이 타겟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그 고객층들이 바로 우리의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성격에 맞는 그 다양한 재미 요소들을 이 여행 상품 안에 녹여내야만 이분들께서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행 상품으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흥미로운 여행 상품이 되려면 약간의 컨셉과 스토리가 필요한데요.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질공원을 체험하고 지질공원을 투어하는 상품들의 이름을 보면 무슨 지질공원 체험 투어, 무슨 지질공원 트레일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물론 그것도 그냥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여행 상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여행이 단순히 식도락 여행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이야기를 경험하고 왔어. 어떤 이야기를 체험하고 왔어. 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행 상품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여행 지도를 만드실 때도 단순히 어떤 그 지질공원이 있는 지역의 정보만 놓으실 게 아니라 약간 게임처럼 약간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는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는 어떤 미션을 클리어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퀘스트를 주시게 되면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행 경험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여행 안에는 단순히 볼거리, 즐길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먹을 거랑 또 숙박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숙박과 그 식사를 제공하실 때도 이 상품 특성, 상품의 스토리와 연관이 되는 그런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시는 것도 아마 이 여행 상품들이 고객한테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가는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여행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테면 기존에는 이제 여행 상품이라고 하면 한 명의 가이드가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동선을 함께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개별 여행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새로운 신세대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여행 상품을 계획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 아마 좀 더 재미난 흥미로운 여행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설사 분들한테 해설을 요청하기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별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뜻 해설사분들한테 해설을 요청하기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 여행자들이 스스로 지질공원의 의미와 어떤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도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앱도 제가 제주도와 함께 만든 제주도 탐험 앱입니다. 이 탐험 앱과 탐험 지도 그리고 AR 카드를 하나의 키트로 구성한 다음에 이 여행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AR 카드로 보물을 찾으면 이 지질공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지질공원 안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공유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 지질공원을 재미있게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개인 여행자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약간 상반되는 경향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을 와서 뭔가 여행자들끼리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원하는 분들 많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혼자 와서 혼자 사색할 수 있는 그런 또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여행자를 위한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개별 여행자들의 수요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험 및 경험 상품안 작성. 여행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체험 및 경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잘 여행 상품에 녹아 들어간다면 사람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체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설용 교보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여행 상품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명품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설을 하기 위한 교보제가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교보제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면 좋겠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설용 교보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해설용 교보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빵이나 과자 같은 걸 가지고서 간단하게 해설용 교보제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가면 서쪽에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월봉에 가면 화산 쇠설층이라는 지층이 보이는데요. 바로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화산재나 또 다양한 화산탄들이 날아와서 층층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지층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분들한테 화산 쇠설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갑자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고등학교 과학 수업이 떠올라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산 쇠설층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화산이 뻥튀기처럼 빵 터질 때 이 분화구 안에서 화산재가 날아와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진 시루떡이다. 그리고 혹은 초코 케이크의 단면이다라고 소개를 하면 아무래도 참여자분들께서 좀 더 재미있게 이 화산 쇠설층을 이해하는 교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산 쇠설층의 단면을 소개하실 때도 그냥 딱딱하게 여기에서는 어떤 층이고 어떤 층이다라고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화산 쇠설층의 모습이 마치 과자 칙촉을 닮은 지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월봉에 가면 이 수월봉 해안 절벽에 이렇게 과자 칙촉을 닮은 화산 쇠설층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행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렇게 수월봉의 절벽이 일부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초코파이 형태의 원형의 분화구가 있었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파도에 의한 침식 과정에 의해서 다 깎여 나갔고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 하시면서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드세요. 그러면 초코파이가 일부만 남아있겠죠. 그리고 초코파이의 단면을 보시면은 가운데 크림이 있고 위아래로 빵가루가 쌓여있기 때문에 화산 쇠설층의 지층 단면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한 번에 3분의 2 이상을 베어 드시면은 목이 막혀서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콜라 같은 탄산 음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맥락이냐면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를 흔들어서 마개를 따면 어떻게 되죠? 뻥 하고 터지게 되죠. 자, 그게 바로 화산의 분출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탄산음료는 화산의 분출 원리, 그리고 초코파이는 분화구의 원형의 지형의 모습을 알려준다라고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마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조금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 화산 지형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지질공원 근처에 가면은 침식 과정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뭐 암석의 조각이라든지 그리고 모래 자갈 그리고 토양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하실 때도 이런 뭐 초코파이나 뭐 탄산음료 같은 걸로 특정 어떤 그 암석 지형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들을 활용을 해서 아주 손쉽게 해설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교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 자료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측면은 이미 현장에 계시는 해설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지질공원의 다양한 사계절의 모습을 담은 그런 뭐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과학자들의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이 지질공원을 찾는 분들한테 해설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 연계된 체험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과 연계된 체험 상품의 최대 수요처는 아마도 학교와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로 수학여행으로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 단위로 교사와 함께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지질공원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측면이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런 지질공원을 탐방했던 경험이 체험학습으로 인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질공원을 탐방을 하고서 탐방에서 했던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워크북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면 아마 체험학습 관점에서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도 스탬프 투어인데요. 사실 이 스탬프 투어는 꼭 지질 여행이 아니더라도 여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보제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우리가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 스탬프 투어도 이 지질 여행 상품에 꼭 추가하신다면 아마 확장성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질공원을 돋보이게 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이동수단이나 탈 것을 가지고서 그 여행을 경험함에 따라서 이 여행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를테면 대부분의 지질공원들은 침식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다양한 절벽 구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걸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뭐 카약이라든지 뭐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본다라면 훨씬 더 입체적인 풍광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한탄강에 가보셔도 이 한탄강에 가면 카약을 타고서 이 한탄강의 다양한 그 주상절리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주도에 가도 이 요트를 타고서 뭐 주상절리라든지 해안가에 있는 해식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다면 이 지질 여행 상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질 여행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뭐 공예품이라든지 먹거리 그리고 관람 요소를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탄강 지질공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지역 제과업체가 한탄강 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지형인 백예용암을 형상으로 해서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재미있고 또 그 빵을 먹을 때마다 백예용암이 생각이 나서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 백예용암 빵을 먹으면서 이 백예용암 지형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탄강이 주상절리 지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주상절리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서 포코 세트를 만들거나 또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컵을 만들어서 다양한 공예품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점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질여행 상품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공예품이라든지 먹거리, 관람 요소를 여행 상품에 추가하신다면 훨씬 더 고객들로 하여금 이 여행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탄강 지질공원에 다녀왔는데요. 자, 그곳에 갔더니 한탄강 지질공원의 최고 명소라고 불릴 수 있는 백예용암을 형상화하는 빵을 만들어서 제과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사서 먹어보니까 그 빵을 먹을 때마다 백예용암의 이 모습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문가로부터 해설을 들었던 게 떠올라서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고 왔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한탄강 지질공원이 주상절리가 가장 대표적인 지형 구조다 보니까 주상절리의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서 포크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현무암으로 만든 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을 봤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된다면 이 여행 경험이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그런 여행 상품으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SNS를 활용한 홍보 계획 수립. SNS를 활용한 홍보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면 뭐 대형 여행사의 브로셔라든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객이 되고 실제 현장에서 여행 상품이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확장이 되면서 소셜미디어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거의 공식처럼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질여행 상품을 만드시더라도 이런 소셜미디어라든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홍보나 마케팅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이 여행 상품을 홍보하신다라고 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 그리고 소셜 여행 플랫폼입니다. 아마 요즘에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텐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는 많은 지질공원 사무국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지질공원을 홍보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상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게 바로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 나의 상품을 바라보는 가치 척도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지질 여행 상품에 대한 어떤 존재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 사람들이 이 우리의 게시물을 다른 곳으로 퍼나르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한 홍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판매 채널을 찾는 겁니다. 자, 근데 과거처럼 뭐 대형 여행사라든지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소셜 여행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 우리의 상품들을 제휴를 하고 업로드를 해서 같이 윈윈하는 전략을 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표적인 이 소셜 여행 플랫폼에는 마이리얼트립이랑 프립이라는 플랫폼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마이리얼트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이드가 돼서 본인만의 특별한 상품을 기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업로드하면 이제 고객들이 신청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여행이 진행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몇 년이 지났는데 뭐 유럽 전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뭐 100여 국이 넘는 나라에서 많은 가이드들이 본인만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상품을 가지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가 않아졌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이리얼트립 같은 플랫폼들도 국내 자연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지질공원을 테마로 한 이런 지질 여행 상품들이 이런 마이리얼트립 같은 소셜 여행 플랫폼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여행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 지질 여행 상품의 어떤 존재나 그리고 수요가 훨씬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 프립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프립은 액티비티 경험을 구매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카약이라든지 뭐 산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어떤 소셜 여행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질공원 여행 상품을 구성할 때도 뭐 꼭 지질공원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어떤 카약 같은 액티비티 또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뭐 트레일 코스 또 그 지역의 어떤 예술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험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런 프립 같은 플랫폼에 적용을 하신다면 또 다른 여러분들의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 승패는 홍보와 마케팅에 달려있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전 여행 상품 기획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숙박과 식사와 같은 상품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 상품을 꾸준하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SNS나 여행 상품 홍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의 상품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 상품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